부동산 물권 변동부터 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두 개가 있습니다. 186조하고 187조.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6조. 이때 법률 행위라는 게 뭐예요? 계약을 말하는 거죠. 계약, 뭐 교환 계약, 매매 계약, 증여 계약 이런 걸 말합니다. 이때 186조가 적용되는 부동산 물권이란 부동산 유치권 따위 필요 없고요. 질권 이런 거 필요 없죠. 부동산 소유권 같은 걸 주로 얘기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를 말합니다. 저당권까지. 뭐 점유권이라든가 유치권, 질권 이런 것들은 빠지고요.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물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86조에서 조심하실 것은 이게 등기를 해야 되는 건지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애매한 것들 몇 가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 이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가 뭐였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었을 때 매수력에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복귀 그랬죠? 그럼 이건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등기 불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는 다음중 등기를 요하는 것은 요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해서 이렇게 연결해놓고 등기 필요, 등기 불요 이렇게 출제가 한 적이에요. 등기 불요라는 건 등기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등기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어요. 소멸시효 완성 또는 존속기간 만료. 뭘 말할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것들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가 소멸시효가 20년이 지나서 완성이 되거나 또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그러면 소멸하겠죠. 말소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말소등기 불효 이렇게 되겠죠. 말소등기 불효. 재단법인 설립 시 그 재산의 귀속. 재단법인 설립 시 그 재산의 귀속. 갑이 건물을 출연 재산을 내놔서 땡땡 재단법인을 설립. 이때 이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언제 재단법인 소유가 되냐? 등기해야 되냐? 등기 필요 없냐? 우리 민법 48조에서 둘 사이 등기 필요 없다. 48조에 의하면 생전행위로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재단법인 소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지 않더라도 재단법인 소유가 된다. 등기 필요 없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 그런데 이 재단법인이 제3자에게 이 건물이 내 거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하라가 우리 판례예요. 그러면 재단법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등기 필요 이렇게 되죠. 등기 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부동산 물권의 포기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예요. 위기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역권자에게 이전해준 단독행위입니다. 둘 다 법률행위죠? 네? 네. 등기 필요 이렇게 돼요. 등기 필요. 무슨 권 포기, 위기 이런 말로 하면 등기 필요하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고요. 공유물 분할 합의 이런 말로 하면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이거 등기 필요. 등기 필요. 네? 이렇게 등기 필요 있는 거 필요 없는 거 문제되는 것들 몇 가지 구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86조에서는. 딱 요 정도만 186조에서는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뭐 여기에다가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기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요. 판결문이 뭐라고 나와요? 매도인은 언제까지 등기를 이전하라. 그럼 그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이전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이런 건 상식적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면 되고, 최소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등기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죠. 조문이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어요. 본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판결, 상속, 경매, 공용지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단서는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본문 먼저. 판결 뭘 말해요?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무슨 판결만을 말한다? 형성 판결이 뭐예요? 몰라주세요.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분할 합의하고 분할 판결 구별하죠. 형성 판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이 사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하죠. 공용징수 필요 없고요. 경매. 경락인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경락대금을 완납. 등기 필요 없지요. 이렇게 187조를 조문을 일단 해석하고요.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더. 건물 신축. 등기 필요 없지요. 무슨 뭐 법정 지상권의 취득. 등기 필요 없고요.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고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담보 물권의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고요. 쭉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농지 분배. 이 분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국가가 국유농지를 분양을 해. 그리고 분양대금을 3년에 나눠서 걸쳐가지고 갚도록 합니다. 한 번에 분양대금을 내는 게 아니라 3년에 걸쳐서 분양대금을 납부하도록 해요. 이렇게 농지를 분양했어요. 그 대금 완납 하면 이전 등기 없이 뭘 취득? 소유권 취득. 187조에서 하나 좀 추가해서 기억하시기 이거죠. 이전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본문에서 기억하실 게 이 정도고요. 단서를 봅니다. 갑이 토지가 있어요. 사망을 했고 상속을 받았어요. 을이. 그럼 얘는 본문에 터잡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 상태에서 얘가 이걸 팔아요. 병한테. 매매. 1월 10일 날 매매. 매매는 채권행위죠. 자, 187조 단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 못한다가 아니라 처분 못한다. 이때 처분은 뭘 말한다고요? 등기 넘겨주는 거. 매매는 그러니까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했다더라도 유효. 등기를 넘겨줄 때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따라서 우리 판례 187조 단서의 취지는 등기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을이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이 병은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할 뿐 그 행위의 채권적 효력 요거 채권 행위 효력 이것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는 아니다. 요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지금 을의 입장에서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행위 하는 건 유효하지만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막바로 등기를 넘겨주면 이 등기가 뭐가 된다? 이게 무효가 된다. 근데 이게 원칙이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예외가 있다. 얘가 막바로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이게 유효가 되는 게 있더라. 즉 187조 단서를 위반 하면 뭐가 되지만 무효지만 187조 단서를 위반하면 원칙이 뭐지만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더라.
이 경우 뭐라고 나오냐면 을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 이렇게 나와요. 이때 그 상속이 단독 상속이고 을이 진정한 상속인이다. 엔드 매매가 유효하고 병이 대금을 완납을 했다.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굳이 이 등기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을한테 세금만 뜯어내면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하나 나와요. 요거 예? 또 하나 갑이 건물 신축 하고 을에게 양도. 얘 187조 본문에 의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단서에 의하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하고 넘겨줘야 되죠. 그런데 요 놈이 보존 등기해. 이거 유효하죠? 이 등기를 뭐라 그래요? 모두 생략 등기. 유효. 세 번째. 갑이 계약을 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겼는데 계약이 실효가 돼요. 그럼 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 갑에게 복귀. 이게 187조 본문. 예?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은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복귀. 187조 본문. 이 상태에서 갑이 다시 팔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요때는 만취해 있었어. 갑이. 그 상태에서 등기를 넘겼는데 무효라는 게 밝혀졌어. 술 깬 다음에 다시 팔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럴 때 등기를 갑이 을에게 넘겨주려면 지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다시 넘겨줘야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유용. 그러면 요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187조 단서를 위반한 거죠. 그래 안 그래? 제일 어려워요 이게. 원인 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 복귀된 상태에서 다시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 명의 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187조 단서를 위반했지만 유효. 위반한 거 유효한 거 세 가지. 그중에 이건 그렇다 쳐도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두 번째 187조의 예외. 뭐가 있죠? 187조 예외가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 필요 없다. 의 예외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해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점유취득시효. 일단 부동산 물권 변동관에서 이렇게 186조와 187조에 대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조문만 기억하지 마시고 조문은 잘 안 나와요. 조문에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와. 특히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필요 없는 거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등기. 186조에 의하면 물권 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 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기. 그래서 물권 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 또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그 등기가 나옵니다. 이때 첫째 등기의 뜻. 물권 변동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방법. 이게 등기죠? 몰라 돼 이런 거? 공시법에서 공부하면 돼요. 종류 몰라 주세요. 굉장히 많죠. 뭐 표제부 등기, 사항란 등기, 뭐 보존 등기, 권리 변동 등기, 종국 등기, 뭐 가 등기가 쫙 나와요. 멸실 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에서 쭉 나오면 다 필요 없고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가. 자, 보존 등기는 뭘 보존 등기라고 하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창설하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등기. 이게 보존 등기죠. 근데 그게 이중으로 이루어져. 이게 종목 등기라고도 하죠. 땅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 민법에 의하면 일물 일권주의에 반할 거고요. 등기법에는 1. 부동산 1 등기 기록의 원칙. 1 부동산 1 등기 기록의 원칙이 왜 나와요? 예?
등기법의 등기부 편성 원칙이 뭐예요? 인적 편성이 아니라 물적 편성이죠.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 그게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거기에 반하니까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휴지촉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등기법에 규정이 있지요. 중복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이 그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절차가 쭉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죠, 그거? 안 해요? 해야 돼요, 그거. 근데 그렇게 등기관이 예를 들어서 등기법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이거 너 말써 이렇게. 여기에 등기돼 있던 놈이 뚜껑 열려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등기관이 알아서 말수 있겠지 뭐 이래요? 소송 제기하겠죠. 왜 내 거 말소하냐고. 그러면 그때 대법원의 태도. 그게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대법원은 제일 먼저 뭐부터 살펴본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등기부에서? 표제부. 표제부에는 권리사항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의 현황이 기록이 돼 있다 그랬죠. 그 표제부를 제일 먼저 보고 그 표제부가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 그것만 유효. 그게 표제부의 이중등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표제부 갖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둘 다 일치하거나 둘 다 불일치하거나. 그럼 표제부 갖고 판단 못하죠. 그 다음에 사항란으로 가요. 사항란은 권리관계가 기재가 돼 있는 것을 말하는데 갑구하고 을구 두 개가 있죠. 그중에 소유권 및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압류, 가압류 따위가 등기된 게 갑구, 제한물권과 임차권 따위가 등기된 게 을구 이렇게 되죠. 그중에 어딜 봐요? 갑구. 갑구에서 뭘 봐? 최초 등기 명의인, 즉 보존 등기 명의인을 살펴보자. 그래서 같다 다르다 로 나눠서 같으면 무조건 선등기, 같으면 무조건 먼저 이루어진 등기, 다르면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의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 무슨 뜻이에요? 원칙 선등기가 유효지만 선등기가 만약에 원인 무효라면 예외적으로 후등기가 유효 이렇게 되겠죠. 요 마지막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마지막 걸 관련된 판례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A 토지 갑이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어요.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얘는 무슨 등기 해야 돼요? 이전 등기. 근데 이 자식이 보존 등기했어. 어떤 게 선이에요? 이게 후죠? 이 원인 무효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 등기는 설령 그 부동산이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 이렇게 되죠? B 건물이 있어요. 갑이 신축했어요. 팔았어요.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이 자식이 보존 등기했어.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랬죠? 이게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고 얘가 또 보존 등기했어. 후보존 등기. 그런데 요거 모두 생략 등기로 유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 등기는 설령 원시 취득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 판례 두 개. 예? 그래서 이중보존 등기는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 판례 태도하고 그 판례를 기초로 한 두 개의 결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두 번째로 가등기. 샥샥 지워. 등기를 나눌 때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냐 권리 변동과는 관계없는 등기냐 해서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누죠. 과거에 예비등기에 예고등기하고 가등기가 있었는데 예고등기는 삭제가 되고 가등기만 남아있어요. 가등기는 권리 변동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일단은 권리 변동을 실체법상의 효력이라고 하는데 가등기는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없다?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머릿속에 콱 권리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을은 언제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어요? 3월 10일 날.
이때 을은 2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불안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생기는 이전 등기 청구권. 장래 발생하는, 그렇죠?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받죠. 장래 발생하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청구권. 언제 생겨요? 3월 10일. 근데 미리 순서 확보하고 싶어. 그래서 가등기를 해놔, 이렇게. 1월 10일 날.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으면 이 나중에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해 놨기 때문에 중간에 갑이 팔아서 등기를 넘겨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얘가 3월 10일 날 소유권의 터잡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순서가 언제로 소급한다? 1월 10일로 소급한다. 그래서 을이 언제 소유권 등기한 게 된다? 1월 10일 날. 순서를 따지는 거야. 얘가 먼저 등기한 거예요? 얘가 먼저 등기한 거예요? 얘가 순서를 미리 확보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소유권이 충돌하는데 얘가 먼저니까 요 놈은 직권 말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장래 발생하는 물건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요 미리 확보를 보전,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등기를 가등기라고 하게 됩니다. 순위 확정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확정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순위 보존이라고 해야 돼요. 순위를 확정하는 것은 본등기의 효력입니다. 종국등기의 효력입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 확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등기 대상권리, 대표적인 게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부정가,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부시가. 갑이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면 오피스를 넘겨주겠다. 그 을의 권리, 부동산에 관한 정조건부 권리. 갑이 이렇게 성년자가 되면 오피스 하나 주기로 했다. 을의 권리,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미리 뭐 해둘 수 있다? 가등기. 매매 예약 완결권. 가등기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매매 예약 완결권에 터잡아 가등기 하는 거, 이거를 어디에 써먹어요? 가등기 담보. 어디에 써먹는다고요? 가등기 담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받는데 뭐라고 약속해? 돈을 못 갚으면 아파트를 대신 을에게 넘겨주라고 미리 갑을 사이에 뭘 해요? 매매 예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뭘 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누구에게 예약 완결권을 주고?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주고.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버려요. 그럼 을에게 뭐가 생겨? 이전 등기 청구권. 그걸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뭘 해? 가등기. 그 담보를 뭐라 한다? 가등기 담보. 그 가등기 담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매매 예약 완결권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순위 확보를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등기의 효력이 중요하죠. 본등기 전.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뭐가 없다.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예?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는 건 뭐다? 권리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뭐도 없다? 추정력도 없다. 추정력은 본등기, 종국등기에 부여되는 힘입니다. 가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도 없다. 갑이 이렇게 소유자가 팔아먹는 거, 가등기 의무자가 처분하는 거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 의무자의 처분 행위 저지할 수 없다. 가등기죄로 병에게 왜 세치기 했냐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없는 것만 쭉 나와요. 있는 거 2개. 불법 말소됐다.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
가등기뿐만 아니고요. 어떤 등기든지 불법 말소되면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가 중요해요. 회복 등기. 예를 들어서요. 요 놈의 가등기가 3월 1일 불법 말소됐어요. 을의 가등기가 3월 1일 불법 말소됐어. 자, 을 누구를 상대로 회복 등기 청구해야 돼요? 갑을 상대로 해야 돼요? 병을 상대로 해야 돼요?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해야 돼요? 네, 병을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말소 당시 등기 명의인. 3월 1일 날 불법 말소됐으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누구를 상대로 회복 등기 청구한다? 병. 본등기 청구 상대방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갑에게.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 자, 외웁니다. 가등기에 터져본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 청구는 말소 당시 등기 명의. 아시겠죠? 구별하세요. 플리즈. 또 하나, 얘가 이 가등기를 팔아먹어요, 정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신 가등기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이전 등기 받은 정, 순위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등기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주등기로 해서는 안 되고 뭘로 해야 돼? 부기등기. 가등기권을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의 가등기가 뭐예요? 가등기에 또 가등기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 그걸 뭐라 한다? 가등기의 가등기. 본등기 전에 효력과 관련해서 안 되는 거 5개, 되는 거 2개. 네? 본등기 후 첫째 누구를 상대로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 그러니까 가등기 후 본등기 전 1월 10일과 3월 10일 사이 제3자에게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두 번째, 그랬을 때 그 효과 1월 10일 날 가등기 을, 3월 10일 날 본등기 을, 중간에 2월 10일 날 소유자 병 있다 하더라도 본등기 하게 되면 뭐가 소급? 선위가 소급하니까 이 병등기는 2월 3월 10일 날 무슨 말소? 직권말소. 두 번째,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 3월 10일 날. 그래서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만 소급할 뿐 물권 변동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사이는 소유자가 누구였었다? 병이었었다. 요 사이는 소유자가 누구였었다고요? 병. 그러니까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가등기에서 기본적으로 보실 내용이에요. 조금 추가하면 요 직권 말소된다 그랬죠? 이때 직권 말소된 병이 뚜껑 열리죠. 가만히 봤더니 요놈과 요놈이 초등학교 동창.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가장매매.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가장. 좀 더 확실하게 할까요? 동생이야. 갑의 동생이야. 정말 냄새 나죠? 네. 가장매매 이미 밝혔어 얘가. 가등기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허위 표심이 밝혀졌다면 요거 말소되고 요거 말소되겠죠. 그럼 직권 말소했던 병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회복된다. 무슨 회복된다? 이게 허위 표시로 말소가 되면 직권 말소했던 병등기는 직권 회복된다. 요거 병이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OX, X 회복 등기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회복이에요. 결국 이건 소유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병.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더. 이게 말소가 되기 전에 선의의 정이 나타났어요. 허위 표시인 을의 본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이 홀랑 선의의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예, 정. 108조 2항 제3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얘가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이 정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까지. 예? 여기까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표정 보니까. 예. 그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건 나중에 여기까지. 이건 따로. 예? 요거는 따로 가등기 및 본등기가 허위 표시라는 걸 전제로 따로. 예? 여기까지. 예. 하나는 나중에. 끝. 자, 등기의 종류. 등기 효력과 관련해서는 가등기는 지금 본 거고요. 본등기 효력이 문제가 되죠. 본등기는 뭐가 있어요? 권리 확정, 권리 변동. 그렇죠? 권리 확정, 권리 변동, 순위 확정. 대항력 효력.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 하나 추정. 등기 효력과 관련해서 추정력 하나. 추정이란 것은 소송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 증거가 있든 없든 일단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 그게 등기에 인정된다. 뜻.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힘. 이게 등기의 추정. 성질. 법률상 추정. 민사소송에는요, 추정이 두 개가 있어요.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구별이 뭐냐? 뭘로 그걸 깨냐예요. 추정은 반대 사실이 있으면 깨진다 그랬죠. 이때 본증으로 깨야 되는 게 법률상 추정이고요. 반증만으로 깨지는 게 사실상 추정이에요. 그럼 본증이 뭔지 반증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 본증과 반증 구별하는데도 학설이 쫙 나와요. 머리 아프죠? 외워요 그냥. 이거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어. 이거 이해시켜 드리려면 반증과 본증을 설명을 해야 돼. 암기. 사실상 추정 그럼 X. 무슨 추정? 법률상 추정.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등기 두 개. 표제부와 가등기. 표제부의 추정력 인정 안 되고 가등기의 추정력 인정 안 되고 추정력의 내용 또는 범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물적 범위하고 인적 범위하고. 물적 범위는 뭘 말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 권리, 등기 원인, 예? 이런 것들 추정력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특히 저당권 같은 것들은 저당권자로 추정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추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피담보 채권의 존재.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됐다.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 이전 등기가 됐다. 허가 받았다. 농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 매수인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다. 등기 원인, 등기 권리, 피담보 채권의 존재, 대리권의 존재, 절차의 적법, 허가 받았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다. 다 추정해 준다. 그게 물적 범위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추정해 준다 그러면 돼. 아시겠죠? 인적 범위. 누구에게 A 토지가 소유자 갑에서 을로 매매를 통해 이전 등기가 돼 있다. 그리고 여기 저당권자 병이 등기돼 있다. 등기부만 갖고 일단 추정되는 거. 매매가 있었다. 을이 소유자다. 병이 저당권자고 병에게는 현재 채권이 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추정되죠. 이게 물적 추정이에요. 이때 이 추정을 얘가 주장할 수 있죠. 얘한테 주장할 수 있죠.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자, 등기 명의인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전 등기 명의인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소송이 붙어서 얘도 주장할 수 있다. 갑하고 소송 붙으면 을이 소유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등기 명의인 또는 제3자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나? 제3자 또는 전 등기 명의인에게. 특히 요거는 등기의 추정력은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는 주장 못한다. 또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나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용할 수 없다. X.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하나 더. 요 상황에서 요놈한테 세금이 딱 부과가 되죠? 그래 안 그래? 요놈한테 세금 부과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로 추정되니까. 그랬더니 이놈이 저는 명의 수탁자인데요. 저는 가장 매수인인데요. 국세청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는 소유자로 추정되니까 세금 일단 내 이 자식아.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불이익. 등기 명의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뭐도 불이익한 경우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예? 범위. 추정력의 봉멸. 추정력은 일단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소송에서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진다 그랬죠?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진다 그랬어요. 첫째. 요 경우에 을이 소유자고 갑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다라는 추정을 깨려면 판적 없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갑이 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되죠. 대표적인 거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걸 증명. 그러면 추정력 깨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추정력 깨지겠죠? 반면에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 얘가 나는 매수받은 게 아니고 증여받았다 라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 의해서 반대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니까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 세 번째, 저당권자 을 등기가 있었어요. 이게 말소가 됐어요.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된 걸로 추정. 말소 등기도 추정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밝혔어. 뭘 밝혔어요? 불법 말소. 그러면 추정력 깨진다. 따라서 을은 회복 등기 전이라도 여전히 저당권자로 추정된다. 말소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불법 말소. 보존 등기 추정력. A 토지, 보존 등기 명인이 을, B 건물, 보존 등기 명인이 을. 그럼 이 등기부만으로 A 토지는 을이 원시 취득자고 을에게 소유권이 보존이 되어 있다. B 건물은 을이 원시 취득자고 소유권이 을에게 보존이 되어 있다. 이런 추정력 인정되겠죠? 반대 사실이 증명돼요.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로 조사를 받아서 확정된 자가 따로 있어. 사정받은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로 조사받아 확정된 자, 이게 원시 취득자예요. 따로 있어. 건물을 신축한 자가 따로 있어.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 취득자가 다르다. 그러면 추정력 깨진다. 이때 을은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겠죠. 그리고 원시 취득자 이미 깨졌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승계받았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면 보존 등기 명의인 스스로 권리를 승계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다시 깨졌어. 깨진 상태에서는 가만 안 있어요. 그래도 자기 거라 그래.
그래도 이건 제 건데요. 그럼 법은 뭐라 그래? 너 어디서 났어요? 저 사람한테 넘겨받았는데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시 취득했는데요. 안 되잖아. 이미 원시자는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 아니라 뭘 했다고? 승계 취득했는데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추정했으니까 증명해야죠.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면 보존등기명인 스스로 누군가로부터 적법하게 승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특별조치법. 가끔요 한시적으로 무슨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등기법이 아닌 다른 장치에서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요. 대표적인 게 북한에 있는 땅들 있잖아요. 미수복지구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이런 거 만들어요. 그래서 월남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에 있는 땅에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래요. 근데 이거 등기법하고는 다르게 뭐 증인도 2명 있어야 되고 증거가 되는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등기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엄격해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추정력 깨지지 않아요. 강한 추정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가 을로 되어 있어요.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가 을로 되어 있는데 원시취득자가 갑으로 밝혀졌어요. 그냥 등기법상 보존등기라면 추정력 깨져야 되죠. 에? 우리 판례 이것만 갖고는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그럼 언제 깨지냐? 이게 원인 무효임까지 밝혀져야 깨진다. 이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것까지 밝혀져야 추정력이 깨진다. 그래서 훨씬 무슨 추정력이 있다? 강한 추정력이 있다. 몰라도 돼요. 그냥 강한 추정력이 있다. 에?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A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을이 거래해요. 당연히 얘는 등기부 떼어볼까요? 안 떼어볼까요? 떼어보겠죠. 근데 소송이 붙었는데 요 놈이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사님 저는요 이 부동산 거래할 때요 깜빡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질 않아서 요렇게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는데요 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 대법원 개소리 하지 마라. 부동산 거래하는 놈이 등기부 안 떼보는 놈이 어딨냐. 너는 이미 요렇게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뭐 한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추정, 악의 추정 됐죠? 근데 이거는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를 따지지 않고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객관적 사실. 예? 소유자가 누구로 등기되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의 주소가 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소유권을 지키고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사실을 이미 뭐 한 걸로 알고 있는 걸로. 근데 여기 조금 플러스해서 이게 무효였어요. 이게. 그런데 을은 등기부를 보더라도 이게 무효라는 걸 알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선의. 근데 선의는 과실과 무과실 두 개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과실. 을이 갑과 거래하면서 등기부를 떼어봤어요. 근데 그 등기가 무효야. 무효라는 걸 모르죠. 근데 그냥 등기부만 보고 갑하고 거래했어요. 갑의 신분증 확인 안 했고요. 갑의 신분증과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갑이 일치하는지 확인 안 했어. 확인 안 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어요. 반면에 얘가 등기부 떼어봤고요.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갑과 거래해요. 신분증 봐야죠. 신분증을 봤더니 갑으로 돼 있고 사진 봤더니 지금 앞에 있는 놈하고 얼굴이 똑같아. 요리 봐도 똑같고 조리 봐도 똑같아. 그리고 그 신분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과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 일치해. 그럼 얘는 철석같이 이게 유효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요. 신뢰가. 그럼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래서 등기부를 신뢰한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 그러나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선이지만 뭘로 추정?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 예? 세 가지 부수적 효과가 나옵니다. 끝.
등기 효력 끝. 요 등기 효력과 관련해서 요런 효력이 인정이 되려면 등기 효력이 요런 게 인정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은 뭐예요? 등기소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법에 정해져 있는 등기 사항에 대하여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등기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신청 내용과 일치하게끔 기록까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판례 이것 조금 미비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종이등기부 같은 경우에는요. 등기관이 종이등기부에다 등기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등기부를 기재할 거 아니에요. 기재한 다음에 신청서 내용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일치하면 교합인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서와 등기부의 기록을 비교해서 합치한다고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누락했어요. 이거 누락한 것만으로 무효 등기가 어니도 판례. 그러니까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건 무효 등기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게 문제야. A 토지를 매매했는데 B 토지가 이전 등기 됐어. 무효.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병으로 돼 있어. 무효. 을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저당권자가 누구로 등기돼 있어야 돼요? 을로. 근데 병으로 돼 있어. 무효. 예? 저당권 계약을 했는데 근저당권이 등기돼 있어. 무효. 이런 것들이 실체 유효권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서류가 위조가 돼서 등기가 됐어. 무효. 다 무효가 되는데 첫째, 예외적으로 유효한 거. 원인 불일치. 증여하면서 매매로 기재. 증여를 감추고 매매로 기재. 유효라 그랬죠?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A 토지가 소유자가 갑, 을, 병, 정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 등기부만 보면 A 토지가 갑에서 시작해서 쭉 적법한 매매로 정에게 현재 소유권이 넘어와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자식이 술을 처먹었다니까. 만취.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면 무효.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는 누구? 갑. 현재 소유자는 갑. 이때 갑이 진정한 자기 소유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 줄줄이 말소. 3명이면 말소시킬 수 있어. 뒤로 20명이 더 있어. 언제 말소시켜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맨 마지막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 그걸 뭐라 한다? 진정명 회복의 이전 등기 청구해. 이것도 등기부만 보면 불일치하는 거죠? 그래도 유효한 등기. 마지막이 중간 생략 등기 하는 거. 이건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네.